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진도를 좀 못 나갔어. 아마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EBS 교재가 수능 출제 연계 교재는 이제 거의 다 나왔다라고 봐야 돼. 그것들을 이제 그 EBS 교재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관건인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두면 돼. 자, 어드벤트 7번 단어지. 우리가 챕터가 16 아니었나? 자, 챕터 16의 7번째 단어. 어드벤트. 사실 어드벤트는 어근적으로 그렇게까지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그치? AD라는 앞쪽으로 나가는 접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는 이 뒤에다가 어드벤처, 모험이나 도전 같은 단어들을 이미 친숙하게 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어드벤처라는 단어는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자, 어근적인 설명은 좀 이따 하고, 자, 보자고. Most American.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unaware of.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했지. 뭐를? 자, advent of a nuclear age. nuclear age 하니까 핵시대지. 뭐 핵전쟁이 될 수도 있고 핵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원자력 시대가 될 수도 있어. 자, 대체 에너지나 원자력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관한 소재는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 일본에서 쓰나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현 정부의 정책과는 좀 일치하지 않는 면도 있지만, 자, 그래서 핵시대의 어드벤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 언제까지? The news of Hiroshima. 자, 히로시마에서 온 소식이라고 한다면 히로시마에서 온 소식이 바로 뭐야? 히로시마가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나라지. 즉,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됐다는 소식이 미국인들에게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자, 새로운 시대인 핵시대가 어드벤트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어드벤트란 단어는 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이게 좀 성경적인 개념이 있어. 왜냐면 내가 항상 영어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서양 문화, 서양 사회, 물론 이제 사실 근데 지금 현재 선택 과목으로는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세계사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 근데 우리가 어떤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라고 할 때는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가 그 언어에 스며들어가 있다고. 그럴 때 가장 영향력이 큰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였고, 또 하나가 뭐라고 했어? 그리스 로마 정신이라고 했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 그렇기 때문에 EBS 교재에 그리스나 로마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언급되어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기독교에 관한 얘기는 좀 덜 언급하는 이유는 뭐겠어? 특정 종교를 편애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뿐이야. 하지만 이 어드벤트는 출현인데, 원래 이제 출현이나 도래, 새로운 것들이 앞으로 나오는 거야. 쏟아져 나오는 느낌을 주는 건데, 원래는 그 뭐라고 하지? 강림, 재림이라는 말 알아? 예수님이 다시금 등장을 하는 거, 그런 강림, 재림. 그럴 때도 어드벤트라는 단어를 써.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달라이라마 얘기 한번 들어가 보자고.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와가지고 달라이라마 티벳 문제에 관한 얘기 잠깐 한 적이 있어. 셀프 디서플린. 자, 디서플린은 우리 뭐라고 했어? 교육, 훈련, 교육, 규칙, 처벌, 학문, 분야. 따라해본다? 교육과 훈련을 하고, 그러려고 하면 규율이나 규칙을 만들고, 처벌, 학문 분야라는 뜻이 있으니까 셀프 디서플린. 그럼 뭐야? 자기 규율, 자기 억제지. 자기 규율, 자기 억제는 비록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야. 자, 뭐 하고 있는 동안? combating negative emotion. 자,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맞서 싸우고 있을 때 비록 어렵고 언제나 쉬운 것만은 아닌 자기 억제는 should가 전체 문장의 동사야. 반드시 defensive measure, 방어적인 조치가 되어야만 한다고 했어. 자, and least 적어도 우리는 prevent,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negative conduct, 어떤 부정적 행동이 advent, 출현하고 도래되는 거, 뭐에 의해서 지배되는? dominate가 지배당하는 거지.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으면 행위 자체도 부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규율과 자기 억제를 통해서 부정적 감정을 추스릴 줄 알아야만 나쁜 행동, 부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달라이라마의 얘기야. 달라이라마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뭐 그런 소재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달라이라마가 이렇게 선문답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글들은 출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돼.
자, 그러면 A, B, C 중에서 일단 A번 arrival이 되는 거지. drawback은 뒤에서 잡는 거니까 결점, 흠결, adversity는 역경이나 고난이라는 거. 자, 챙겨주면 돼. adversity 철자가 잘못됐다. 이거 나중에 고쳐줘야겠다. 그 다음 항상 알아도 V9 교재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 좀 긴 지문으로 소개된 글들 있지. 이게 지금 EBS 교재에서 좀 우리가 1, 2등급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그런 소재 글들을 일부러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습을 할 때 내가 항상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 이제 EBS 교재 다 나왔어. 그러면 여름방학이 지나는 시점이 되면 EBS 교재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4등급? 3, 4등급에 있는 아이들까지는 EBS 교재를 거의 다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몇 권 되지도 않으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그럼 그 다음부터의 싸움은 뭐야? 누가 EBS 교재에 나와 있는 구문이나 단어나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석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의 내용적인 의미까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그래서 변형된 문제. 어쨌든 6월보다는 9월이 좀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고 9월 달에 또 애들이 성적이 6월보다는 애들이 내공이 좀 더 올라간단 말이야. 특히 재학생인 경우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 자기 본 실력을 얻는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싸움은 11월 수능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응? 변형된 문제. 그 단어나 구문이나 뒤에 있는 해석 달달 외우고 그런 것만 갖고는 안 돼, 절대. 그 이상의 의미 파악까지도 할 줄 알아야 돼. 보자고. 자, The Advent of a Modern Technique. 자, 근대적인 기술의 도래, 출현인데, Genetic Modification. 이게 뭐야? 유전자 변형이지? 유전자 변형과 관련된 근대적인 기술의 등장과 출현은 enable, 가능하게끔 만들어줬는데 뭐를? 연구자들로 하여금 individual인, 이때는 개인적인이라고 하지 말고 individual, 무슨 뜻으로 처리해야 돼? 형용사의 형용사. 개별적인 유전자를 one species, 하나의 종에서 제거를 하고, 자, 여기서는 지금 평행구조가 걸리는 거야. to remove. 문법 문제로만 맞닥뜨리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insert가 나왔지. 그러면 투부정사 두 개가 평행구조를 걸면서 두 번째 투가 생략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하나의 종에서 개별적인 유전자들을 제거해서 그 유전자를 into another, 이때 another 다음에 누가 생략됐어? species가 생략된 거지. 또 다른 종으로 또 다른 종에게 주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 뭐 하지 않고 without the need of a sexual compatibility. 원래 compatible 하면 양립 가능한, 공존할 수 있는 인데 여기서 sexual compatibility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야? 교배지, 교배. 교배라고 얘기하면 되지. 성적인 교배에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종으로 이식하는 것이 가능해. 이때 once. 일단 유진, 새로운 유전자들이 interplant, 어떤 식물에 투입되어지게 되면 offspring, 후손이지. 뭐 씨 없는 수박도 마찬가지고 뭐지? 아, 그게 떠오른다 갑자기. 고추인데 마치 오이 맛이 나는 그런 고추 있는 거 알지? 좀 크고 확 씹히는 맛이 있는 거. 그게 바로 고추에 오이 맛이 나는, 뭐 정확하게는 몰라. 하여튼간 근데 내 짐작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그 원래의 고추에다가 원래 고추라는 품종에 오이가 갖고 있는 유전자적인 특성을 결합을 시킨 거지. 새로운 종이 탄생을 한 거지. 그와 같은 얘기야.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가 어떤 식물에 투입되어지게 되면 후손 will contain copies new gene, 새로운 유전자의 어떤 복제본을 포함하게 될 그 후손들의 경우에는 can be produced, 생산되어지고 길러지게 되는데 traditional manner, 전통적인 방식, 즉 기존의 방식으로도 길러지고 재배되고 양육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윤리적인 가치관도 알아두는 거 잊지 말고. 자, 네 번째 예문이 중요해. 이 네 번째 예문은 어쨌든 뭐 리비아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뭐 시리아, 그 유럽 각국들이 중동 지역에 있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있는 각국 나라에 민주화 열풍이 일었지. 응? 그런 열풍이 일었다는 사실을 관찰하는 데서 머물면 그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하야.
그 이상의 것. 그 힘에 관한 얘기라고. 자, 한번 보자고. The Advent Web 2.0, 웹 2.0이라고 해. 자, 웹 2.0이 되면 이른바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웹 2.0 시대의 등장은 enlarged, en이 붙어서 확대시켰다는 거지. 인터넷을 하여금 프라메다 동그라미 치고 투 동그라미 쳐.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 제공자로부터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창조자로서의 인터넷의 역할을 확대시켰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야. 최근에 난 사실 뭐 그 한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뭐 커다란 문화라고 보지는 않지만 소녀시대? 뭐 그런 맞나?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 가서 공연했던 애들이 누구야? 뭐 빅뱅 그런 애들이야? 뭐 그런 사람들이 갔었더니 뭐 파리 공항에 갑자기 난리가 났잖아. 프랑스 사람들도 그 문화의 실체를 못 느끼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뉴스 들어다 보니까 뭐 페루에서도 그런 소녀시대나 뭐 그런 애들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나와서 근데 그게 전부 다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한 번도 서로 마주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길거리에 몰려 나온 거야. 그러면 하나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거지. 더구나 한국이 아직까지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한류가 그런 열풍도 그런 기계적인 장치들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힘이 가시화된 거라고. 반면에 일본 가수들은 왜 그런 걸 못하느냐. 일본은 아직까지도 베이스가 CD 베이스야. 음반을 구매하고 우리는 음반 거의 안 사잖아. 거의 안 산단 말이야. 그런 문화적인 차이들이 문화를 전파하는데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일본 뮤지션들이 한국 뮤지션에 비해서 들떨어진 음악을 꼭 연주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무시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거든. 자, 봐봐.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라는 이런, 즉 웹 2.0이 등장하고 페이스북이 등장을 하고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스마트폰과 결합이 되면서 자,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라는 이런 개념적인 표현을 꼭 기억해둬. 대문자 and는 첨가지, 게다가 자, insatiabl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좀 어려워. insatiable. 자, dissatisfied하고 똑같아. 만족할 수 없는, being이 생략된 거야. 실수. 그냥 수식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만족할지 모르는 채워도 끝이지 않는 hunger. 이때 hunger는 굶주림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욕망이었지. gossip. 이런저런 얘기, 풍문을 전파하고 싶어하는 지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이러한 목마름과 같은 탐욕이 continue, 계속해서 fuel, 연료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거지. 연료를 넣고 있는데 sensationalist media, 어떤 감각적인 매체라고 하면 돼.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어떤 감각적인 매체에게 연료를 풀어넣고 그들은 종종 degrade, 지난번에 나왔지? 지난 시간에 바로 나왔어. 자, degrade, 품위나 등급을 떨어뜨리다는 거지. 어떠한 주장, 노션은 주장이나 언급인데 private domain,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어떤 언급을 종종 그 품위를 떨어뜨려. 쉽게 얘기하면 스타들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사생활에 대한 보존, 그는 알아두라고. individual, 인권, 개인의 사적인 영역, 그게 바로 서구 근대 민주주의의 초석이었다고. 근데 감각적인 언론들이 개인의 사생활, 사적인 영역까지 무너뜨린단 말이야. 그것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란 거야. 그런 것들이 무너뜨려버리고 우리가 정당하게 legitimately,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사적인 영역 공간까지 깨고 들어가. celebrity 나오지? 유명인사지? 유명인사들은 자,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딤이란 단어 이거 꼭 챙겨줘. 자, V9 생각보다 강력한 교재예요. 리가드야, 간주하다, 여기다. 얘는 아주 낮은 수준이지. 자, 그래서 뭐로 간주려지냐면 라이센스.
아예 라이센스가 있는 거야. 허가증이 있는 거야. to intrude. 그들의 사생활을 intrude 하니까 침입하고 침략하는 거지. 자, 저명 인사라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영역,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이 누구든지 침입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인정받은, 간주되어진 아예 라이센스, 허가증으로까지 여겨진다는 거지. 그치? 웹 입점명인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유명 인사에 대한 가십거리, 소문이나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퍼뜨리고 우리나라도 뭐 툭하면 어떤 연예인들에 관한 사이트가 나오잖아. 무슨 닷컴. 사실은 서구 민주주의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새롭게 지금 만들어지는 문화 현상이라는 거. 그래서 바로 무너진 게 뭐야? 중동의 독재 국가들이었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눈여겨볼 줄 아는 게, 자, 필요한 거야. 어드벤트는 A번이 정답이 되고, 자, 어근적인 걸 봐봐. 사실 어드벤트에서 VR이나 이런 것들은 돌리는 거야. 돌린다는 의미가 차례나 순서의 뜻도 있단 말이야. 턴이 It's my turn. 그럼 내 차례, 내 순서라는 명사의 뜻 기억을 해줘. 그냥 동사로만 기억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보면 adventure. 새로운 것에 뛰어 들어가는 거지. 뛰어 들어가는 거. 국면을 바꾸는 거, 그게 모험이 되는 거고, 이벤트, 사건이나 사고가 되고, 인벤트. 자, 인에다 동그라미 치고 발명하다 새로운 것들이 안에 굴러 들어오는 거야? 어드벤트. 출현 말고 또 무슨 뜻이 있다라고 했어?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개념으로는 예수님의 강림이나 재림을 지칭하는 뜻 있다는 거? 프리벤트. 우리 말에, 자, 봐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지. 미리 막아 놓는 거지. 프리는 접두사가 미리잖아. 어렵지 않은 어근이야. 인터빈. 자, 인터빈은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거. 중간에 내가 끼어 들어가는 거. 인터빈. 방해하다, 중지하다. 자, 따라해봐. interfere, intervene, interrupt. 뭐라고 했어? 칠판 본다. interfere이 있고 intervene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interrupt가 있어. 삼총사지? 자, interfere, intervene, interrupt. interrupt 철자가 좀 이상하다. 꼭 그럴 때 이게 맞지 않을까? 약간 헷갈린다. interfere, intervene, interrupt. 방해, 간섭, 개입하다. 뭐라고 했어? 방해, 간섭, 개입하다. 삼총사 챙겨주고 옆에다가 convene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차례를 만들어주는 거. 회의 따위를 소집하다, 회합하다. 컨벤션이라는 단어가 우리 컨벤션 센터라는 말은 거의 외래어로 우리말이 돼버린 거야. 컨벤션 센터. 회합이나 회의를 하는 거 관습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 잊지 말고 convenient. 편리한, 편안한. 자, conventional. 자, convenient하고 conventional을 별표쳐. 이 두 개를 짝짓기 해가지고 어휘 선택형 문제를 낼 수 있는 출제 포인트 느껴주는 게 챙겨주는 거고, 그 다음에 베뉴는 개최지나 사건의 현장, 재판의 관할지, 그런 뜻이 있어. 그 다음, 자, 컨비니언스, 편리, 편의시설이라는 거 챙겨주고, 마찬가지야. 이벤추얼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최후지. 반면에 이벤트풀은 풀에 동그라미 쳐. 사건으로 가득 찬, 파란 많은, 고난이나 역경이 가득 차 있는, 뒤에 전미사가 바뀌면서 아주 미묘한 차이들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 다음, inventory. 글의 목적 묻는 문제에서 무조건 나올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 인벤터리도 형광펜칠해. 왜? 인벤트가 아까 무슨 뜻이었어? 발명하다인데 재고나 재고 목록이거든. 이런 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새로운 단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흡수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야. 자, 인벤티브는 창의력이 풍부한 avenue. 자, 가로로 나와 있는, 동서로 가로지르는 거. 미국은 아마 순진한 표정 짓지 마. 가증스러워. 자, 우리가 보통 미국의 거리를 얘기를 할 때 스트리트가 되면 남북으로 뻗는 도로예요. 반면에 아비뉴는 동서로 뻗는 도로야.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번호 매길 때 동서로 가는 도로하고 이게 가는 게 짝수일수록 홀수가 바뀌어요. 숫자가 바뀌어요. 고속도로 번호를 매길 때도. 그런 거 염두에 두면서 자, 거기 보면 아비뉴는 자, 길이 웨이랑 똑같으니까 수단이나 방법이란 뜻 만들어주는 거야. venturesome. 썸에다 동그라미 치고 형용사, 전미사. 모험을 언제든지 뛰어들고자 하는.
썸이 형용사 전미사야. 그래서 대담한이란 뜻. revenue는 갖고 들어오는 느낌을 주는 거야. 이렇게 긁어 들어오는 느낌을 주는 거야. revenue. 그래서 세입이나 세수. 썰컴벤트 별표치고. 자, 썰컴이 두르는 거잖아. 썰컴벤트 하면 우회하다, 포위하다. 이렇게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썰컴이, 자, 썰컴스턴스가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느낌을 주는 거야. 썰컴벤트, 프리벤트. 포위하다, 우회하다. 썰컴벤트, 포위하다, 우회하다. 꼭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컨트라에다 밑줄 치는 거 잊지 말고. 수버니어, 기념품. 벤틸레이션은 예전 수능에서도 나왔던 단어야. 그 다음에 컨베넌트.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무슨 영화 제목이었었어요. 서양 영화 제목이어가지고 서약이나 계약, 뭐 뱀파이어 뭐 그런 시리즈 나오면 꼭 컨베넌트 이런 게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악마에게 바치고 악마의 어떤 맹세, 계약, 서약을 맹세할 때 그래서 만들어진 뭐 그런 거. 자, 컨베넌트, 서약이나 계약이라는 단어 눈여겨주고, 자, 8번 단어 넘어가자. 자, succumb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거기 큐브나 컴 들어눕는 거예요. 들어눕는 거. 밑에 어근 잠깐만 가봐. 어근 쪽으로 먼저 내려가봐. 그러면 사실은 얘 어근을 이해하려면 인큐베이트 기억하는 게 좋아. 인큐베이트가 뭔지 알지?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후 10개월이 뱃속에서 10개월이 되어야 태어나잖아. 근데 좀 일찍 태어난 아이들을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는다라고 하지. 그럼 애들이 뭐 하고 있어? 들어 누워있지. 인큐베이터 하면 배양하다인데 큐브가 사실 우리가 큐브 하면 자 거기 나온 것처럼 이 빵채로서 큐브만 기억하잖아. 이렇게 큐브로 돼 있는 모양. 그 모양을 떠올리지만 인큐베이터가 어근적인 것의 이미지가 가장 남아있는 거야. 인큐베이터 배양하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누가 나와? 서컴인데 이 서컴을 마주할 때 마찬가지다. SUC를 보면서 이 SUC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야 돼? 아래에 들어눕는 거야. 아래에 들어눕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래에 들어눕는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첫 번째 한번 예문 보자. Because of recession. recession. 무슨 뜻? 경기 침체지? 경기 침체 때문에 some of employer. 자, 고용주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마침내 temptation. 유혹이지? 컷백은 뭐겠어?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체가 거의 요즘에는 무조건 뭐해? 정리해고하잖아. 컷백은 인원 삭감이나 인원 감축이지. 구조조정이라고 해도 좋아. 구조조정에 대한 또는 인원을 감축하려고 하는 어떤 유혹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용주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마침내 서컴한다고 했어. 그러면 아래 들어놓는다? 서컴이 뭐야? 굴복하다, 쓰러지다, 굴복하다. 사실은 굴복하다라고 할 때 우리 서컴 대신에 surrender. 자, 여기 봐봐. 이때 render가 뭐뭐하게끔 만들다지. SUR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뭐가 돼? SUB가 되지. 어근적으로는 SUB야. 그 다음에 또 굴복하다라고 할 때 또 누가 있어? submit도 있어. 자, 요거를 같이 잡는 거야. succumb, surrender, submit. 굴복하다, 항복하다, 무릎을 꿇다. 남의 밑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 거지. 굴욕적인 그런 느낌이라는 것을 잡아주면 돼. 자, 그래서 자, succumbing 두 번째 예문도 분사 구문인데 한번 봐봐. chemical industry 화학 업체로부터의 압력에 굴복을 해서 governor 주지사인 자, 블랙클리는 amend 중요 단어야. amend 수정하다 고치다. amend는 내신 필수 단어였어 이것들아. 자, 내신 때 맨날 선생님들이 동의어 가르쳐주면서 repair 수리하다 고치다라고 할 때 fix, amend 무조건 가르쳐줘요. amend. regulation은 어떤 법률적인 규제야. 규제를 고쳤다는 얘기지. 자, we are not. 자, 이런 것도 잘 봐. 우리는 we cannot. 할 수도 없고 will not.
하지도 않을 거란 얘기지. 이런 표현 좋은 거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야. 작년인가 EBS 교재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해석 버벅하는 사람, 버벅거리는 사람들 꽤 되더라고. 물론 표준 영어로 들어가면 we cannot 다음에 and나 were가 들어가 주는 게 좋아. 근데 이렇게도 써. 컴마로 역할을 대신해 버린 거야.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야. 뭐를? 또 dark impulse. 어두운 충동인데 충동에 대한 굴복이지. 우리는 어두운 충동에 대한 굴복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야. 그 어두운 충동이 뭐야? 럭크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작년에 EBS 교재에 나와 있는 거야. In the far region of soul everywhere. 도처에 있는 영혼의 저 모퉁이에 럭크가 뭐야? 숨어있는 어두운 충동, 즉 나쁜 충동에 대해서 항복하지고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지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는 얘기지. 악마 유혹에 빠져들지 않겠다는 얘기야. 자, 나머지 두 예문 자 보자고. When the eruption ended. 자, 화산의 분출이 끝났을 때 34일이 지나고 난 화산의 분출이 끝났을 때 그것은 그 화산의 분출이나 그것은 12,000명의 사람을 죽어버리게끔 만들었고 live. 자, 빠르게 복습. live. 1, 2, 3. 왜 중요하다라고 했어? 3형식, 4형식, 5형식 해석 구조를 만들어요. 떠나다, 출발하다. 어디를 떠나다, 출발하다지? 물려주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물려주다니까 우린 물려주다라는 뜻을 외웠지만 우리도 모르게 4형식이나 해석 구조를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야? 내버려두다, 놔두다. 5형식 구조지. 질문. 그럼 여기 레프트 3형식이야, 4형식이야, 5형식이야. 내가 겉으로는 문법적인 것을 물어봤지만 사실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능력을 물어본 거예요. 문법 달달해 외운다고 해서 해석 잘하는 거 아니거든. 자, 리브. 세 가지 또 빠르게. 떠나다, 출발하다. 두 번째, 물려주다. 세 번째, 내버려두다, 놔두다. 한 번 더. 떠나다, 출발하다. 두 번째, 물려주다. 세 번째, 내버려두다, 놔두다. 34일이 지나고 난 뒤에 화산 분출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한 달 넘게 화산 분출이 있었던 거지. 그 화산 분출은 12,000명의 사람을 죽게끔 내버려둔 거지. 5형식 구조잖아. 죽어버리게끔 만들었어. 그리고 ensuing months, 인수하면 인수. 자, 이거 조심해. 수가 단독적으로 나오면 suit. 수가 동사로 소송을 걸다야. 소송하다야. suit가 정장이란 뜻도 있지만 명사로 소송이야. 근데 인수는 continue예요. 계속되다야. 그 이후 이어지는 몇 달 동안, 그 계속된 몇 달 동안. 그러나 추가적으로 이때 further는 furthermore처럼 추가잖아. 자, 8만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circum 굴복을 했어. famine 굶주림에 굴복을 하고 질병에 굴복을 했다. 즉 고생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렇지? 왜냐하면 그들은 struggle to find food, 먹거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굶주림과 질병에 굴복을 하게 되었고, uncontaminated water. 자, uncontaminated. 오염되지 않은 물을 찾아서 싸우고 있는 와중 속에서 추가적인 희생자나 부상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지. across. 뭐를 가로질렀어? ash ravage 하면, ravage가 파괴하다니까, 재만 남아버린 어떤 그런 지역에서 먹거리와 오염되지 않은 물을 찾아서 애쓰고 있는 과정에서 굶주림과 질병에 인해서 고통받았다는 얘기지. 추가적인 사망자나 희생자들이 나왔겠지. 일본은 그래도 선진국이고 위생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런 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들의 음식이나 먹거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롯데제과? 롯데가 또 일본 쪽에서 온 제일 동포 자본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날 요즘에 중국이 우리나라 그 유명한 상품 같은 거 흉내내고 모방한다고 난리치지만 우리나라도 한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까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어떤 유명한 상품이 과자 같은 걸로 히트를 치지?
그럼 포장재 거의 바꾸지 않고 한국에 그대로 수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한국이 그대로 흉내내는 것처럼 보인 거야. 근데 그 거만한 일본 사람들이 신라면 먹고 삼다수 먹는다는 거 아니야. 어? 우리가 제공해준 햇밥 먹는다는 거 아니야. 어? 사실 우리나라 유명한 쌀 품종들이 다 일본 쌀이에요. 응? 아마 어머니 따라서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뭐 아예 일본말로 나와 있는 그런 쌀의 품종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만큼 왜 지진이나 아니면 화산이 폭발하고 난 뒤에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쉽지 않고 특히 후쿠 거기는 그럴 거 아니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들로 인한 재난의 연속이 이어지는 거지.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뭐 지진이 어디에서 났다.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났다. 그럼 그 순간만 도움의 손길이 가고 그 다음에 끊기는 거잖아. 그런 것도 눈여겨볼 줄 알아야 돼. 자, 재난과 재앙과 관련된 소재는 언제든지 필수 소재라는 거 염두에 두면서 그 다음 들어가 보자. 레벤스라움. 레벤스라움이 뭔지는 알 필요 없어. 레벤스라움을 향한 투쟁은 insure, 대절 이하의 사실을 보장을 해줬는데 뭐를? marginal land. 자, marginal이 뭐야? 주변에 경계 영역에 있는, 그럼 주변에 경계 영역에 있는 땅이라고 하면 황무지예요. 황무지야. marginal land, 아니나 다를까 서치에지 열거형 예시가 나왔지? 스티프 힐사이드, 가파른 언덕백이나 플러드 플레인은 뭐겠어? 항상 홍수로 범람하는 지대 또는 해변가 지역과 같은 불모지의 경우, 황무지의 경우 점점 더 utilize, 활용되어졌는데 어떤 목적으로? farming,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나 habitation. habitation. 자, 칠판 본다. 아잖아. 이가 아니고 아지? 아니까 살다가 되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누구야? inhabitant. 얘가 누구야? inhabitant가 주민이지. 주민이지? 그 다음 habitat. 얘가 뭐야? 동식물의 서식처지. 그럼 habitation은 뭐야? 거주지? 그런 불모지, 황무지에서, 불모지나 황무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살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졌어. Such terrain. 그러한 지형들은 명백히 high risk. 대단히 위험해. 대단히 위험하고 can expect. 뭐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냐면, 자, on a frequent basis가 보이는데, on a more frequent basis 물결무늬 밑줄 쳐. 자, 내신 교과서에서 얼마 전에도 우리 한번 이거 했는데, 자, 상당수의 우리 친구들은, 우리 애들은 베이시스가 나오면 토대나 기반만 생각을 해. 레귤러 베이시스 하면 뭐야? 이거 토대 기반 아니야? 이때는 수거적으로 on a regular basis 하면 뭐가 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좀 쉽게 나가면 이게 돼버리는 거지. regularly가 되는 거지. regularly가 되는 거지. 그러면 꽤 자주, 자, succumb이라는 단어가 계속 to랑 결합하는 게 보일 거야. 자, 그러한 지형, 그 불모지의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정기적으로 respectively, 개별적으로 각각으로 landsliding. 이게 산사태지. 산 기슭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지잖아. 산사태나 또는 flooding, 홍수나 자, storm surge,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 또는 찌나미 같은 경우, 해안지대 같은 경우 찌나미에 의해서 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굴복을 당할 가능성들이 예상되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런 황무지나 불모지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거 꼭 염두에 두는 거. 자, succum은 그러면 여기서 뭐야? succum은 뭐야? submit to surrender 말고, 자, 우리가, 자, 여기 봐. succumb, 굴복하다, 항복하다. surrender, 굴복하다, 항복하다. submit, 제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굴복, 항복을 하듯이. 자, 여기에 또 하나, give in이나 양보하다, give way to. give 계열도 잡아주고,
yield가 생산 산출하다는 뜻도 있지만 양복 굴복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A번이 정답이지. 자, 밑에 어근 한번 보자. 큐브는 입방체고 큐비컬은 아주 작은 침실을 지칭하는 거, 이런 것까지는 뭐 몰라도 좋아. 인큐베이터, 얘가 중요하다라고 했지. 인큐베이터, 인큐베이션 꼭 챙겨주고, 그 다음 encumber. 자, encumber 어렵게 생각하지 마. 봐봐. encumber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 come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 들어눕는다라고 했지. 인큐베이터에 애들이 들어누워 있지. 들어눕는 동작이니까 방해하다지. 어? 내가 여기 들어눕고 말 거야. 그러잖아. encumber. 이런 단어는 우리말에서 나오는 느낌하고 똑같아지잖아. 응? 자, 그 다음. 자, cumbersome. 썸에다 동그라미 치고 형용사 전미사라고 했잖아. 계속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들어눕는 거야. 귀찮게 하는 이지? 귀찮은 이란 뜻 챙겨주면 되는 거고, recumbent. 자, recumbent에서 RE는 뒤로 자빠지는 느낌이야. 뒤로 자빠지는 느낌이니까 들어누운, 활발하지 않은 그런 뜻 챙겨주면 되는 거고, incumbent. 그 자리에 누워있는 현직이라는 뜻,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면 좋겠다. 그 다음, 자, incubus. 가위 또는, 자, concubine. 이거 저번에도 한번 나왔어. 사실 뭐 수능에서 직접 나올 가능성은 없는 뜻인데 소실이나 처첩을 나타내는 단어 챙겨주면 되고. 자, 9번째 단어 가자. 9번째 단어 가는데, 자, 칠판만 봐. 사막이 여기 있어. 칠판만 봐. 자, 딤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어? 딤. 간주하다 여기다라고 했지? 리딤. 이때 RE는 again의 느낌을 줘. again이나 공간적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느낌을 주는데, 자, 한번 보자고. After ruining his father's tennis racket, using it as a fly swatter, 파리채로 아버지 테니스 라켓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라켓을 루이닝 했으니까 망가뜨려 버린 거지. 망가뜨리고 난 뒤에, 잠깐만, 탈레기 전개 방식이 뭐로 뻗어나가? 아버지 테니스 라켓을 파리채로 사용해다 망가뜨리고 났어. 그럼 방법은 문제에게 방법 제시로 뻗어나가서 속이거나 숨기거나 해결책을 찾아야겠지. 자, 보자고. 자신은 redeem himself. 자, 직접 자기 자신이 타동사 뒤에 제기대명사가 나오면 자동사가 되는 거야. Getting a job as a golf caddy. 골프 캐디로서 일자리를 얻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earn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버는 것을 통해서 to buy his father. 자신의 아버지에게 새롭고 더 나은 테니스 라켓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추스려서 상황을 수습했다는 거지. 문제 해결 방법 제시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에다가 별표 쳐놔. 두 번째 예문. 물론 워낙 경제라는 분야가 사회과학 내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영역에 해당되고 출제하러 들어가신 영교과나 영문과 사람들이 자, 이런 경제학적인 소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수능에서 경제학 관련 소재가 나오는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더구나 작년 같은 경우도 언어 영역에서 채권과 관련된 소재 나와가지고 망신당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소재는 두려워하는 거야, 출제위원들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 경제 관련 소재는 알아둬야 돼. 머니 마켓. 자, 화폐 시장이라고 하면 돼. 화폐 시장은 존재를 하는데 facilitate. facilitate가 시설물이라고 했고 facilitate 무슨 뜻? 용이하게끔 만들다, 쉽게끔 만들다. 중요 단어라고 했어. 자, 화폐 시장은 exchange of securities. 자, security. 자, 여기 봐. 얘는 참 많이 나와. security. 안전이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복수로 쓰고 경제 관련 소재가 되면 얘가 뭐야? 채권이에요. 채권이야. 자, 봐. 예를 들어서 트레저리 비라면 재무부 증권이야. 아마
서양 영화 많이 보다 보면 테러리스트들이 무기명 채권으로 현찰 대신에 거래해요. 특히 미 재무부가 발행한 무기명 채권은 현찰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 많이 쳐다보지 마. 나도 몰라. 나도 미 재무부가 발행한 그럼 나라고 해서 그거 구경해 본 적이 있겠니? 미국 정부가 이 채권을 어떤 은행에,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채권이 뭐 그런 걸 거야, 아마. 어떤 은행에 갖다 들이내도 그 자리에서 현찰로 바꿔주는. 더구나 무기명 채권이니까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따질 수 없다는 얘기라고. 왜냐면, 최근에, 그건 다 알지. 쉽게 얘기하자. 미국이 최근 들어서 엄청난 금융위기를 경험하게 됐잖아. 그럴 때 미국의 국채를 사준 나라가 누군지 알아? 1등이 중국이야. 달러 보유 제일 많잖아. 그걸로 미국 국채를 매입한 거예요. 그러면 대신 달러가 공급이 되는 거지, 시장에. 그래서 더 많은 달러를 풀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진작시키게끔 만들고 금융위기에 처해 있는 미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움츠러들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재정정책을 취했잖아. 그런 거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보자고. 화폐 시장의 경우에는 채권의 교환, 예를 들어서 미 재무부 증권과 같은 채권의 교환을 용이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재무부 채권 같은 경우는 3months, 3개월이나 6개월짜리 정부의 빚이야. 3개월이나 6개월이야. 또는 other loan, 다른 채권들을 교환을 용이하게끔 만들어주는데 with short-term time, maturity가 보이지. 여기서도 조심해. 사전적 의미와 문맥상 의미가 다르고 그것들이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 우리가 maturity 어디서 나온 거야? mature, 성숙한에서 나온 거잖아. 그럼 다 이건 성숙 단계 그거야? 이때 maturity는 만기일이에요. 봐봐. 아까 미 재무부 채권이 3개월짜리야. 그럼 3개월 내내 현찰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근데 재무부 채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3개월로 현찰을 안 바꿔요. 그냥 갖고 있어. 3개월만 지나면 이거는 알지. 어음은 알지. 어음 알지.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서 어음을 6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줬다라고 하면 6개월 뒤에야 그걸 현찰로 바꿀 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나야 6개월이 지나야 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거야. 현찰로. 그런 채권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때 머추러티는 성숙이 아니라 만기일을 얘기하는 거야. 만기일. 아주 짧은 만기일까지 짧은 그런 화폐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채권이나 그런 만기일이 아주 짧은 어떤 부채를 회전시키고 교환하는 것을 용이하고 편하게끔 만드는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비록 such as security, 그러한 채권들이 시장에서 교환되어지는 경우라도 any holder, 그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have to wait long,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Issue, 그것을 발급하는 사람들이 redeem the debt. $100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어. 그럼 내가 $100 빚을 지고 있는 거지. 그 $100 빚을 redeem, 되찾고 갚는 거지. 되갚는 의무를 지기 전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 In compliance with the term of contract 하면 그 채권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만기가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겠지. 그 계약서상 규정 조항에 따라서 그 채무를 변제하기로 의무되어 있는 전까지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현찰하고 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현찰과 거래할 수도 있고, 그런 화폐 시장의 존립, 화폐 시장에서 국가가 발행한 또는 기업이 발행한 것은 우리 따로 뭐라고 해? 회사채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해. 그러면 자기의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야. 3년짜리 몇 년짜리. 물론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할 때는 3년 뒤에 이자율이 몇 % 더 얹혀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회사채라고 얘기하는 거, 화폐시장 얘기 기억을 해주고. 봐봐. some salt에 S가 붙었어. S에다 동그라미 쳐. 그럼 이 S의 역할이 뭐야? S의 역할이 뭐야?
몇몇 사상들이에요. 이러저러한 사상들은 언제나 우리가 젊다는 것을 발견해. 즉 육체적으로 늙었지만 정신만이나 열정 같은 경우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은 젊게 만들어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젊게 만들어주는데 such and thought, 그러한 사상은 바로 뭐냐면 love, 사랑인데 universal, 보편적이고 eternal, 영원한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봐봐. 보편적이고 영원한 아름다움의 사랑이라고 하면 육체에 대한 사랑이겠어? 정신적인 사랑이겠어? 정신적인 거겠지. 그것이 우리를 젊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지. 자, every man, 모든 인간들은 파트에다 동사 PCV, 꼭 어려운 단어 교재 만들다 보면, V9 같은 교재 만들다 보면 이런 쉬운 단어 나오고 어려운 소재에서 이런 쉬운 단어 나와도 당황해. 파트가 뭐야? 헤어지다잖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that contemplation, 그러한 영원 불변한 보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contemplation은 사색이지. 사색으로부터 헤어져. 어떤 느낌, 감정을 갖고 그러한 생각, 즉 영원 불변한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사랑은 오로지 age, 어떤 시대에만 속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mortal life, 이때 mortal life가 보이지. 자, 작년 수능에 이 정도 수준의 소재가 시험장에 나온 거야. 들어보니까 올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EBS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에게 그런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지문의 수준이 높은 지문을 많이 EBS 교재에 포함시켜달라고 했대. mortal life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이지. 유한한 삶인데 사전적 의미에서 유한한 삶이지만 이때 유한한 삶이 지칭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지. 인간이지. 개인이고 인간이야. 즉 그런 영원 불변한 아름다움에 관한 사랑은, 그러한 사색과 철학은 우리와 같은 개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얘기를 할 때, 르네상스를 얘기할 때, 역사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조선시대 선비들이 검소한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 이런 남의 얘기,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인 것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사색으로부터 헤어져. Least activity of intellectual power. 자, 봐봐. 지적인 힘, 인간 지성이 갖고 있는 힘들을 최소한 정도로 활동시켜주면, 작동하게끔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redeem, 우리에게 되찾아 줄 거야. In a degree from condition of time. 그 시대가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우리가 젊음을 잃지 않고 활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젊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활력들을 되찾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지. 응? 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redemp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마지막 예문에 redemption이 나오는데, redeem, ABC 중에서 bring about은 초래하다, 일으키다. bring up은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이고, bring back은 되찾다. 10번이 정답인데, 자, 봐봐. redeem이 있어. 되찾다, bring back이야. 여기서 명사꼴이 redemption이 나왔어요. 자, redemption. 이게 성경에선 속죄야. 다시 사들이기, 되찾기 또는 약속 따위를 이해하는 건데, 자, 봐봐. redemption. 약간 얘는 구약,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 알지? 보통 구약은 유대인 얘기만 기록이 돼 있어. 즉, 구약에 기반을 뒀을 때는 유대교가 세계 종교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유태인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주장을 강조하는 거야. 반면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면서 세계 종교가 된 거야. 모든 인류에게 유대교의 가르침, 유대교의 기본적인 가르침들이 변화가 된단 말이야. 그런 건데 봐봐. redemption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physical return of Jews. 유태인들이 the land of 이스라엘,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 즉, 유태인들에게서 속죄라는 것은 뭐야?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방랑의 2000년 넘는 방랑의 세월을 겪고 자신들의 죄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다 속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해. 자, 거기는 세크리드 테러터리, 성스러운 지역으로서 프라미스, 약속되어졌는데 그들 히브리족, 히브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신이 약속해준 땅이야. 리뎀프션.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컨베이, 전달하는데 secular, 세속적이면서도 religious. 왜 여기서 세속적이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을 건국해야 되니까. 아람 민족이 있고 원래 팔레스타인, 미안한 얘기지만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던 땅에서 그냥 들어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쫓아내버린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약속이라고 하면서. 참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불성설이지. 지금 생각해봐. 우리가 그냥 대량 북만주에 가가지고 여기가 원래 우리가 약속했던 광개토 대왕이 약속했던 땅이에요 라고 난리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니? 핵무기 몇 발 쏠 거다. 그치? 자, 봐봐. 시큘러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건국으로 얘기하는 거야. 세속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야. 자, 이 레덴티즘을 하면 이게 민족 통일주의예요. 뭐냐면, 자, 우리 봐봐. 내가 여기 지금 뭐 적었어? 롬을 적었지. 사실 웃긴 게 뭐냐면, 로마는 도시다? 그냥 도시야. 도시국가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로마의 영토를 얘기할 때는 북아프리카 거의 전역, 이집트, 중동 지역, 그 다음에 그 영국, 북부 유럽으로 따지면 프랑스, 독일 영토 거의 대부분 다. 이게 로마야. 근데 사실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근대화가, 서양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질 때 가장 민족 통일이 늦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로마예요. 로마에서도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와. 이 레덴티즘 하면 이게 민족 통일주의, 민족 지상주의예요. 자, 민족 지상주의. origin은 충동인데 restore unredeemed land to the nation. 자, 되찾지 못한 영토를 국가에게 회복하고자 하는 충동. 실지 회복주의, 민족 지상주의, 민족 통일주의. 그러한 것들은 important component,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됐는데 nationalist movement. 자, 17, 18, 19세기에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운동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됐고 그것이 결국은 독일의 파시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치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등장을 한 거지. 독일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는 사람 알아? 들어본 적 있어? 무솔리니가 어떤 경례를 받았는 줄 알아요? 얼마 전에 유명한 가수가 이걸로 인사를 해가지고 난리 났지. 그거는 일본의 우길 승천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우길 승천기가 뭔지 알아? 깃발에다가 일본 깃발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 태양이 동서남북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일본 야마토족이 세계 방방으로 뻗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무솔리니도 이상한 경례를 받았다? 무솔리니가 받았던 경례가 뭔지 알아요? 로마 군인은 칼을 쓸 때 장검을 쓰지 않았어요. 칼이 다 짧아. 그래서 무솔리니가 경례를 받을 땐 단검으로 경례를 받았어요. 로마 시대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생각해봐. 로마 시대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북아프리카 영토 회복해야 되고 이집트 침략해야 되고 독일 영토까지 다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왜 무솔리니하고 히틀러는 꿍짝이 맞았을까? 자, 물론 게르만족이 남아하면서 로마를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이미 로마 군인들 상당수가 다 게르만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게르만은 자기가 이미 오래전에 뭐가 됐다라고 느끼는 거야. 로마인이 됐다고 느끼고 있는 종족이었어. 그래서 게르만이 남아할 때 싸우러 나간 사람들도 게르만이야. 그러니까 싸워 안 싸워? 어이 오랜만이다. 야 그래 우리 이제 로마로 내려가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의 그 정도로 사실은 게르만족 자신들조차도 독일조차도 로마인이라고 여기고 있었거든. 로마의 후손이라고 느끼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자 어쨌든 이렇게
자, 실질을 회복하고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어떤 국제적인 분쟁을 야기시켰다는 것 좀 알아두고 10번. 자, 테이프 다 됐으니까 잠깐만 쉬었다 그 다음 들어가자. 잠깐만 쉬었다. 이번 시간 끝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져서 나갈 거야.